0.001mm 오차. 그건 말도 안 돼. 30년 경력 미국 기술자가 비웃으며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단 5분 만에 그 자존심이 박살났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밀도 0.001mm?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연구소 수준이죠. 산업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맥나마라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흔히 MIT라고 부르는 그 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국방부 산하방산품 품질관리국 QAIC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근무 중인 기술자입니다. 공식 직함은 품질감사관이지만 동료들은 제게 측정의 신이라는 다소 과장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주로 군용 항공기, 전투 드론, 위성 시스템의 부품 정밀도와 내구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 업체들이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저를 불러 검증을 받았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저희 성격에 많은 이들이 긴장하곤 했습니다. 제 나이 50을 넘기면서 이제는 웬만한 기술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난달 제 메일함에 도착한 한 제안서는 그저 또 하나의 자신감 과잉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A사가 미 국방항공 부품 사업 입찰 참여 희망, 주요 강점 0.001mm 이하 오차 구현 가능, 자체 검사 생산 통합 시스템 보유. 읽자마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0.001mm라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클린룸이 아니라 반도체 수준의 초미세 공정에서나 다루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량 생산이 아니라 실험실 단위 테스트일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항공기 부품을 그렇게 정밀하게 만든다고요? 처음엔 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첨부한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미국 엔지니어링 인증기관의 1차 검토도 통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의 동료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앤드류, 혹시 모르니 한번 가서 직접 봐주세요. 기술적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좋아요. 직접 가서 봐주죠. 말도 안 되는 숫자에 속을 정도로 제가 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출장명은 A사 정밀도 실사 및 현장 감사. 일정은 4박 5일. 솔직히 말해 출장을 겸한 휴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 기술력보다는 근면함과 저렴한 인건비로 주목받던 국가, 그 나라가 과연 0.001mm를 실현했단 말입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냥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허세일 뿐이다. 비행기 안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잔잔한 클래식을 들으며 도면을 훑어봤습니다. A사가 제출한 부품 설계와 품질 검사 레포트는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지만 저는 끊임없이 오류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 수치에 거짓이 있다면 어디서 드러날까? 어떤 공정에서 비약이 있었을까?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첫 인상은 질서였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 안내 방송의 정확함, 직원들의 움직임, 그리고 출입국 심사에서 QR코드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디지털화되어 있나?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현지 직원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스터 앤드류 맥나마라. 제가 다가가자 그 젊은 한국 남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 중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차량 준비해두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벽했고 마치 중요한 국빈이라도 맞이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군요. 기술은 결국 수치와 실물로 증명해야 하는 법입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그 나라를 훑어보았습니다. 서울은 꽤나 현대적인 도시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겸손한 겉모습이 아니라 냉정한 수치다.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기술을 갖고 있을 리 없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공정 정밀도, 재료 내열성, 검사 장비 수준, 측정 도구 정확도 등 저는 내일 A사의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항목들을 기준 삼아 현실을 직시하게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 과대평가받는 기술을 냉정하게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제 직업의 본질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다음날 서울 근교 공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근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이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제 역할은 기술력 확인이 아니라 허세 검증에 가까웠습니다. 0.001mm의 오차?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사 측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고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는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고 깨끗했습니다. 입구에서 마주한 A사 본관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고층 빌딩도 화려한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래, 역시 중소기업이군. 하지만 그 판단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접견실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후 안내를 맡은 기술이사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거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지금부터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설명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곧장 공장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장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기대한 소음, 혼잡함, 분주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병원처럼 정제된 공기와 차분한 분위기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나노 단위의 오차를 관리하는 초정밀 조립 라인입니다. 기술이사는 담담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동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설비는 진동 감쇄 시스템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지진파를 차단하는 공진 방지 기둥이 박혀 있죠.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진파까지요?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이 그런 설비를? 그는 미소만 지은 채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성이 중요하죠. 실제로 눈앞의 장비들은 미국 내 어느 대기업 공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측정 장비를 요청했고 곧 실측 데이터가 제게 전달됐습니다. 0.0008mm. 이 수치는 제가 지금껏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오차 중 가장 작은 수치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정밀도가 단발적인 결과가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가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이 라인에서는 하루 평균 3,000개 이상이 같은 수준으로 생산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공정을 눈으로 보고 데이터까지 확인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측정 기기는 미국산 최고급 모델이었습니다. 장비 탓으로 돌릴 수도 없었죠. 한참을 더 둘러보던 중 저는 조용히 기술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생산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 같은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신뢰성이죠. 부품 하나의 오차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성을 우선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 이 사람들은 효율보다 정확함, 자랑보다 책임감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제어실로 이동했을 때 저는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공정이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고 AI가 미세한 오차나 패턴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경고를 띄우고 라인을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I를 전 공정에 적용하셨다고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 기술이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외부에 나가면 Made in Korea라는 이름이 따라가니까요. 저희는 그 이름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이 기술보다 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의 마지막 코스는 품질 보증실이었습니다. 그곳엔 수십 개의 테스트 장비와 분석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각각의 데이터들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테스트 오차마저도 평균 0.002mm 이내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반도체 공정 수준입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기술이사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는 반도체 장비와 공유합니다. 그게 저희가 말한 0.001mm의 배경입니다. 견학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연도, 허세도 아니다. 진짜다. 진짜 기술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왜 더 많은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알리는 것보다 실력이 먼저여야 하니까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저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평생 기술을 평가하며 살아온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판단이라는 말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치, 공정, 태도, 시스템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무너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긴 하지만 한계는 있을 거야. 과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호텔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A사 기술이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꼭 직접 봐주셨으면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여줄 게 더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기술이사는 저를 곧장 조립 3라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글과 이어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입니다. 미세 진동, 정전, AI 센서 오류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공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 정지 후 재가동 테스트. 이것은 사실 어떤 공장에서도 가장 꺼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단 몇 초의 오차만 생겨도 전체 생산 라인이 무너지고 수천 개의 부품이 폐기되기도 하죠. 미국에서도 이런 테스트는 정기 점검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외부 감사관 앞에서 자청한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이사의 목소리가 울린 후 경고등이 천천히 점등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오류를 인식하도록 코딩되었고 동시에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라인이 정지되자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그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침착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AI 시스템은 자동으로 백업 회로로 전환되었습니다. 3분 후 라인이 재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분도 되지 않아 정밀 측정 장비를 통해 오차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오차 0.0011mm.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지 후 재가동된 공정이, 그것도 진동과 전력 오류를 거친 라인이 0.0011mm라는 수치를 유지하다니요? 거의 불가능을 재정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공정을 기술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다루기 때문입니다.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는 생깁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복구하느냐죠. 저희는 오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잠시 조용한 복도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존경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술이라고 믿어온 모든 것이 이곳에선 철학이자 태도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문 중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한 부품에서 기준치를 벗어난 오차가 감지되었던 겁니다. 기술이사는 직원에게 다가가 이유를 묻고 데이터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품은 폐기하겠습니다. 폐기요? 고작 0.0013mm 차이인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그토록 엄격하게 보던 사람이 이젠 오히려 기준을 낮춰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이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0.0013mm가 고객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신뢰의 차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A사에서 저를 초대해 간단한 저녁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모임은 격식 없고 소박했습니다. 회사는 제게 특별한 기념품도
자랑스러운 홍보 영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앤드류님, 혹시 저희 기술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칭찬보다 피드백을 원했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장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기술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정신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A사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을 잃으면 기술도 무너진다고 배워왔거든요. 저는 그 순간 이들이 왜 자랑하지 않는지를, 왜 조용히 움직이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쩐지 이전보다 더 맑게 느껴지는 하늘, 도시 곳곳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깃발처럼 펄럭이는 Made in Korea라는 정신. 몇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제 마음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 A사의 기술이사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음악을 틀고 말없이 운전만 했지만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정밀도 0.001mm를 수치로 여기던 제가 그 수치 안에 담긴 민족의 생존력, 기술자의 혼, 겸손한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공항에 도착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앤드류님,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족한 건 제가 아니었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본 건 진심, 철학, 그리고 정신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의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보여준 공장 시스템, 품질 기준, 실측 데이터, AI 기반 보건 공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사람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미국의 상관들과 동료들이 본다면 아마도 반응은 엇갈릴 것입니다. 절반은 설마라며 고개를 저을 것이고 절반은 믿지 못한 채 다시 확인하려 들겠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제 커리어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간 기술을 심사하고 수치로 평가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완벽이란 단어조차 누군가의 절박함 속에서 태어난 것일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생존의 위협이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술도 무너집니다. 그 말들은 마치 제 가슴에 박히는 쇠목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종종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를 외쳐왔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다움, 신중함, 배려, 존중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A사의 기술이사와 마지막 저녁을 나눴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앤드류님, 저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만듭니다. 그게 고객에게 가는 가장 빠르고도 먼 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제 노트북에 붙어있는 삼성 로고를 바라보며 예전엔 가성비 괜찮은 브랜드라 생각했던 그 상표가 이제는 수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땀과 철학이 녹아있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미국 서부 해안을 향해 착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비행 중 어떠셨습니까, 손님?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미국 사무실로 돌아와 정장을 갈아입기 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몇 가닥 늘어난 흰머리, 주름진 눈가, 그리고 처음으로 겸손을 배운 표정.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소리 높이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껏 봐온 모든 기술, 그 어느 것도 한국에서 본 기술처럼
사람 냄새 나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뭉클하게 다가오는 날도 드문 것 같습니다. 숫자 속에 정신을 담아내고 기술 속에 겸손을 새긴 나라 바로 대한민국.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이끌고 있는 진짜 기술 강국. 우리가 바로 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 감동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의 진짜 저력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